최근 역사 논쟁이 뜨겁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 문제죠. 일본 국적이었다는 말이 들립니다. 정말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어요. 올해 들어 이런 말이 더 나옵니다. 마치 새로운 학설인 양포장하죠. 하지만 이건 논쟁거리도 안 됩니다.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니까요. 대한민국 의무 교육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중학생 수준의 사고면 충분해요. 복잡한 법리를 몰라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일본 국민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일본 법이 적용됐겠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은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았죠. 조선에는 그 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법적으로 일본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일본 제국 헌법을 볼까요? 거기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국민이라면 누려야죠. 하지만 조선인은 제외됐습니다. 조선인은 헌법상 국민이 아니었죠.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강요당했거든요. 이걸 일본 국적이라 할 수 있나요? 어불성설이자 말장난일 뿐입니다. 일본 의회가 만든 법률도 그래요. 조선에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칙령으로 통치했으니까요. 법체계 자체가 완전히 달랐죠. 이래도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럼 아주 쉬운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깡패가 나타났습니다. 평화로운 한 집안을 박살냈죠. 깡패는 부모를 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납치해갔어요. 아이는 깡패 집에서 살게 됩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살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아이는 깡패 집안 사람입니까? 깡패의 호적에 올랐을까요? 아니요, 깡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냥 납치된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데리고만 살았습니다.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말이죠. 어느 날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아이는 극적으로 구조되었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납치된 기간 아이는 누구 식구죠? 잘 모르는 남들은 오해합니다. 깡패 집에서 사니 식구겠네. 겉모습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깡패는 아이를 입적하지 않았죠. 법적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점유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국적도 호적과 마찬가지입니다. 국적법이 시행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일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국적법을 안 썼으니까요. 제3자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겉만 볼 수 있죠. 일본 영토에 사니 일본인 아니야? 이건 깡패집 아이를 보는 시선입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세요. 법적인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일본은 조선인을 차별했거든요. 자국민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17세기부터 19세기 미국입니다. 흑인들이 노예로 살던 시절이죠. 그들의 국적은 미국이었을까요? 그들은 미국 땅에 살았습니다. 미국인 주인을 모시고 살았죠. 하지만 미국 국적은 아니었습니다. 판례가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유명한 드레드 스콧 사건 있죠.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흑인 노예는 시민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미국 국적이 될 수 없었죠. 시민권이 없으면 국적도 없습니다. 이 논리는 조선인에게도 적용되죠. 조선인은 시민권이 있었나요? 일본 시민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참정권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일본 의회에 투표할 수 있었나요? 극소수 친일파를 제외하면 없었죠. 대다수 조선인은 배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인의 지위는 뭘까요? 그저 피지배 계층일 뿐입니다. 제국의 신민이라는 허울만 있었죠. 실질적인 국민 대우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팩트이고 역사입니다.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명백한 기록이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딴소리가 나올까요? 일부 지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이라는 말도 있죠. 논리적 사고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의도적인 왜곡이겠죠. 헛소리를 논쟁처럼 떠듭니다. 마치 양쪽 말이 다 맞는 것처럼요. 이건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진실을 흐리는 행위니까요. 다시 깡패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아이가 구조된 후를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때 깡패 아들이었잖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이 입장에선 피가 거꾸로 솟죠. 납치범의 자식이라니요. 이건 2차 가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 국적을 씌우죠. 너희는 법적으로 일본인이었어. 이런 망언이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이건 학문의 자유가 아닙니다.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헌법 정신 위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니까요. 1910년 강제병합조약을 봅시다. 우리는 이를 무효라고 합니다.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죠. 불법적인 강압에 의했으니까요. 조약이 무효면 국적 변경도 없죠. 우리는 쭉 한국인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한국인이었죠. 일본인이 된 적은 단 1초도 없어요. 일본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그들은 합법적 병합이라 우깁니다. 그래서 조선인이 일본인이었다고 하죠. 이 논리를 우리가 따라야 합니까? 일본 극우의 논리입니다. 그걸 왜 한국인이 대변하나요?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꼴이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국제법을 들먹이는 분들도 계시죠. 당시엔 제국주의 시대였다고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렇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나요? 강도가 칼을 들고 협박했습니다.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했죠. 도장을 찍었다고 칩시다. 그게 진정한 소유권 이전인가요? 법적으로 강박에 의한 행위입니다. 취소 사유이자 무효 사유죠. 국가 간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된 조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보세요. 여기서도 명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미 무효라고 확인했죠. 과거의 병합 조약들 말입니다. 이미 무효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한국인의 국적은 그대로였죠. 일본 국적으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라니요. 2026년 오늘날의 말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역사적 퇴행이라고 볼 수 있죠. 일제는 호적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일본 본토의 호적은 내지입니다. 조선의 호적은 외지로 불렸죠. 이 둘은 엄격히 구분되었습니다. 조선인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럼 내지 호적에 들어갈까요?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였죠. 호적이 섞이는 걸 막았습니다. 혈통을 섞지 않으려 했으니까요. 철저한 차별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국민입니까? 이등 국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착취의 대상이었을 뿐이죠. 병역 의무를 예로 들어볼까요? 초기에는 징병도 안 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총을 주면 독립군이 될까봐요. 전쟁 막바지에야 징병했습니다. 총알바지가 필요했으니까요. 이를 두고 일본 국민이었다? 권리는 안 주고 죽음만 줬는데요. 이건 국민 대우가 아닙니다. 소모품 취급을 한 것입니다. 다시 10대, 20대 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납치되었다고 칩시다. 납치범이 밥은 줬을 수 있죠. 그렇다고 납치범이 아빠가 됩니까? 이 간단한 논리를 기억하세요. 누가 뭐래도 본질은 안 바뀝니다.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궤변은 궤변일 뿐이니까요. 30대, 40대 학부모님들도 보세요. 아이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역사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미래가 달린 문제거든요. 우리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잠시 주권을 침탈당했을 뿐이죠. 정신까지 빼앗긴 건 아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이 일본인이었습니까? 일본 국적을 인정하고 싸웠나요? 아닙니다. 한국인으로 싸웠습니다. 그분들은 국권을 회복하려 했죠.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원래 우리 것이었으니까요. 남의 나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 국적이었다면요. 독립운동은 내란죄가 됩니다. 반국가 단체 활동이 되는 거죠. 이런 끔찍한 논리가 성립됩니다. 뉴라이트라 불리는 일부 세력들. 그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독립운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 건국절 논란도 같은 맥락이죠. 1948년에 건국했다고 주장하죠. 그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면서요. 그럼 우리 조상들은 무국적자인가요? 아니면 일본인으로 살았던 건가요? 이건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입니다.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행위죠. 3.1운동으로 건립된 이 문구를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법률 용어에 속지 마십시오. 신민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지배를 위한 용어일 뿐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없었습니다. 최근 유튜브나 SNS를 보세요. 교묘한 말장난이 넘쳐납니다. 팩트인 척하며 거짓을 섞죠. 반드시 걸러들어야 합니다. 특히 국제법 운운하는 주장들, 당시 열강들의 시각일 뿐입니다. 피해자의 시각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왜 그 시각을 따릅니까? 우리는 피해 당사자입니다. 우리의 법리로 해석해야 하죠. 대법원 판결도 확고합니다. 강제징용 판결을 기억하세요. 불법 식민 지배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합법이었다면 보상으로 끝납니다. 배상은 불법일 때 하는 거니까요.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국적 문제도 여기에 귀결되죠. 불법 점령 하에 주민이었을 뿐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깡패가 집을 점거했습니다. 가족들을 감금하고 폭행했죠. 그 기간 동안 가족이 바뀝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는 그대로입니다. 깡패가 위조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위조일 뿐입니다. 진실된 문서가 될 수 없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죠. 너무 많이 들어 식상한가요? 하지만 지금처럼 절실한 때도 없어요. 역사 왜곡이 심각하니까요. 올바른 역사관이 필요합니다. 중심을 잡아야 휩쓸리지 않죠. 우리의 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요. 일본 국적 운운하는 자들, 그들의 목적을 꿰뚫어 보세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겠죠. 근대화를 시켜줬다고도 하죠. 이것도 깡패 논리와 같습니다. 납치해서 좋은 옷 입혀줬잖아. 밥도 굶기지 않고 줬잖아. 이게 고마워할 일입니까? 자유를 빼앗고 노예로 삼았는데요. 본질을 흐리는 아주 나쁜 화법이죠.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저항하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국적을 뺏긴 적 없는 한국인이었죠. 이 사실 하나만은 기억합시다. 주변에 이런 헛소리가 들리면요. 조용히 깡패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라면 깡패를 아빠라 부르겠니? 이 한마디면 정리될 겁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상식의 선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진실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태주세요. 잘못된 정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팩트만 다룹니다.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역사관을 가집시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